이런 와중에 어제 윤석열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유선희 기자, 어떤 점에 주목해서 봤습니까? 일단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네. 모습이 촬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관심이 매우 뜨거웠고 그 이제 417호가 이제 중앙지법에서 가장 대법정이라서 그렇죠. 가장 큰 법정. 네. 법정인데 이제 거기에 취재진 포함해서 방청객 이렇게 해서 모두가 만석일 정도로 매우 이제 관심이 뜨거웠던 재판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이제 보도만 봤더니 꾸벅꾸벅 좋은 것도 모자라서 고개를 숙이다 책상에 닿을 뻔하다 갑자기 확 깨는 모습들이 연출됐다는데 네, 맞습니다. 기자들이 자기를 스케치할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그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담대함 어디 원천이 무엇일까 도대체. 근데 헌재에서도 그게 영상이 녹화가 돼서 공개가 됐는데도 이제 자는 네. 모습이 포착이 된 것을 보면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은 법조인 대관 같은 데 나온 지기현 재판장의 모습을 보다가 실제로 사진 촬영이 허가되다 보니 정말로 이제 나이가 좀 더 든 듯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여러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아직도 왜 윤석열을 법정에 들어갈 때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하느냐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차량을 타고 들어간 윤석열의 행위에 대해 가지고 법원은 왜 이 부분을 결론을 바꾸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실제로 법조 취재 기자들이 출입 기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의 모두 공통된 생각이고요. 법원에서 그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허가해 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어땠냐 했을 때의 차이는 그간은 다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은 모두 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고, 이명박은 이제 2심 때는 풀려나서 직접 이제 걸어서 했지만 약간의 이제 그 1심 때랑은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었던 시기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단적으로 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그 일단 당장의 그 촬영이 허가된 것만 보더라도 그것도 사실 또 특혜 논란에 시시비비에 휘말렸거든요. 그때 이제 허가 불허하면서도 이유를 별로 밝히지도 않고 그냥 이제 불허했는데 이후에 이제 취재진들이 이제 좀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 이제 허가한 것도 좀 특혜 논란 좀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재판이 그렇게 많은데 갈 때마다 기자들이 포토라인 세우고 질문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포토라인이나 지하 주차장 그거를 한 거는 명백한 특혜라고 보는데 어제 이제 공개된 영상 쿨단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왜 가지고 자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근데 법원이 약간 상당히 거슬리는데 그게 뭐 의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모두가 가지고 자가 아닌데 혼자 가지고 자에 앉긴 뭐 피고인이 맨 앞에 앉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게 그 옆에 앉았어요. 이게 그 407호 법정에서 보면 근데 그간 이제 피고인이 지금 윤석열 한 명이어서 그렇기는 한데 뭐 이재용이랑 뭐 SPC 건도 지금 그 법정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이재용도 그렇고 SPC 허영도 사실 다 앞에 앉거든요. 가지고 자 앉았습니까? 가지고 혼자 제가 의사까지 사실 잘 못 봤지만 가지고 의자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은 이제 두 번째다가 이러니까 그 배치에 대해서도 계속 법원은 뭐 그 크게 그걸 개의치 않는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다 사실 하나하나 좀 특혜 시비가 걸리는 것들이 있긴 사실 하죠. 우리가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그때 공개된 재판에 이제 좌석 배치하고 비교해 보면 마치 무슨 변호인단의 일원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힌 거 뭐 가죽 의자 나는 생각 못했는데 왜 혼자만 가지고 의자에 그 영상 보면 특별대우. 영상 보면 안 거슬릴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그 가죽 의자를 보고 오랫동안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좀 덥고 이래서 오히려 가죽 의자가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가죽 의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꾸벅꾸벅 졸다가 완전히 잠이 든 채로 책상 위에 얼굴을 너는 경향신문의 최혜리 기자? 네, 맞습니다.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는 묘사가 진짜 관찰력이 뛰어나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 너무 놀라서 저렇게까지 잘 수가 있다고. 너무 취재를 잘해가지고 진짜 그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MBC 오늘 취재편이죠.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인용하겠습니다. 엄청 갈군 거 아닙니까?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마라 막 이런 따위의 표현을 쓰면서. 경향신문 기사가 제일 좋았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법정에서 윤석열을 보고 절망을 했는데 그래도 참된 군인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제 말을 하는 걸 보면서 김한 기자 그래도 뿌듯하지 않았습니까? 감동적이더라고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되돌려주는 건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걸 보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그래 저 말을 누군가 한번 윤석열에게 해줬어야 돼. 그러니까 내란에 동원된 당사자들 그런 생각이 그 말을 듣고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이력을 담담하게 말하잖아요. 본인은 뭐 이등병으로 입대했고 23년간 근무했고 했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줘라. 그러면 내 밑에 부하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거 아니냐. 이 태도 자체가 지금 거기서 꾸벅꾸벅 졸다가 이마를 책상에 찌을 뻔한 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뭐 우리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참군인이 뭐고 군인 정신이 뭐고 이런 것까지 언급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직업인으로서 내가 내 직업에 당당함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옳은 일을 수행했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일 수 있는 어떤 태도여서 굉장히 좀 감동스럽게까지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 김영기 대대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그날 이제 그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나중에 이제 방청석을 뒤돌아보면서 맞아요. 기자들을 향해서 당신들 맞아. 비판 기사 제대로 보고 비판 기사 써라 이제 이런 당부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 그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그 현장에 있는 나와 있는 검찰이나 재판부나 직위원이나 그죠? 그리고 또 경찰이나 이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 큰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위치에서 똑바로 자기 일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작 내란 속에 윤석열 눈을 꾹 감고 있었잖아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같이 일했던 선배 검사 양분남 의원에게 물어봤어요. 그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굉장히 당황하고 놀랬을 거다. 그리고 한편으로 불쾌했을 거다. 감히 내 앞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다. 굉장히 불쾌했을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박따박 다 따졌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지시를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볼 때 이 김영기 대대장이 보여준 어떤 한 직업인의 태도 이것은 맞아요. 굉장히 그 평가받을 만하고 보고 배워라 검사, 경찰 그렇게 수사해라 좀 제발 해라. 박지훈식으로 얘기를 좀 하면 좀 그런 생각을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내내 박정훈 대령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를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 이게 박정훈의 서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부당한 명령을 받고 이거를 이행을 하느니 차라리 나를 항명죄로 처벌해라. 얼마나 올바른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당한 지시 내리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맞아요. 내란 속의 윤석열 딱 면전에 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졸고 있었으니 참. 근데 그러니까- 그 말할 때 윤석열이 눈 감고 있다가 뜨고 봤어요. 이 아, 진짜로? 진짜요? 대대장을. 그 말할 때? 네, 그 말할 때. 기억하겠어요. 누가 말했는지 그 말 확인하려고 하니까. 하던 듯이. 김영기가 네. 말하고 있는 건 알고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듣다가 이제 네. 사람이 아, 충성하지 그랬구나. 않습니다. 네. 뭐 자신의 말을 표정이 들려줬을 어땠어요? 표정이. 때는 표정 그냥 보고 약간 경고? 쳐다보는 그냥 그냥 놀라서 음식, 쳐다보는 음식. 그 말. 아니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의 워딩을 제가 풀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하면서 군생활 20년간 바뀌지 않은 게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다.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 네. 이러면서 본인 얘기를 했던 것이고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기자들한테 한 얘기는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질책하고 감시해달라. 우리 유선희 기자한테 하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날카롭게 질책하고 아니 감시해달라. 진짜 열심히 네. 일하는 기자 단독 엄청 많이 쓰시잖아요. 진짜 사인 받아가려고 왔는데 오늘 유선희 기자님. 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김영기 대대장도 그랬지만 네. 역시 지난번에 헌재 직권 증인이었던 그 네.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사실은 어제 발언이 맞습니다. 굉장히 주목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미 일관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했던 바 그대로 아니 당신들이 그런 했잖아 진짜. 네. 그것은 사실은 그 누굽니까 곽종훈 사령관도 같은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이 과거의 군이 오욕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과 음. 막상 가보니까 시민들이 막 복판에 나와가지고 장갑차를 막고 있고 막 하니까 이분들이 이거는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헌재가 지적한 대로 시민들의 저항과 그리고 군인들의 소극적인 뭐라 그랬죠 임무수행이 이제 그 임무수행 덕택에 이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맞아요. 거지 네. 자의로 윤석열이 막은 게 아니다. 이런 판단이 적합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분들 조성현이라든가 아까 김영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P64 출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거론되는 것이 육사 출신들이 상당수 일부가 그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반면에 소신을 지키면서 그 장군들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던 그 쉽게 얘기 영관급 장교들의 상당수는 비육사 출신이었다. 이런 점도 눈여겨볼 만하지 않습니까? 네. 군의 조직을 어떻게 민주화할 거냐, 군을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 얘기한 대로 바로 잡을 거냐의 부분에서 그런 다양성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끼리끼리 하지 않는 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인적 구조의
혁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저희가 계엄 초기에 이 지금 헬기 진입 막았던 수방사를 이제 취재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서울 영공을 지키는 사람이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거다. 나는 그 헬기가 들어온다라는 걸 통보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니네 왜 들어오는 거냐?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 니네 왜 들어오는 거냐? 그거는 지금 얘기할 수 없다. 나는 그러면 지금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헬기가 못 들어왔던 거예요. 맞아요. 그 상황이 40분이 넘게 걸렸던 건데 그게 너무 당연한 태도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같은 육사끼리고 형 동생 하는 사이예요. 그러면 맞아. 형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거 위에 이따 얘기해 줄게. VIP랑 연결된 일이야.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뭐 추격해서 예를 든 거지만 그런 방식으로 일처리가 되는 게 비민주적이고 말하자면 우리가 보는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시민들을 억압하는 군이 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다양성,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육사 출신에 의한 군의 어떤 통치, 뭐 출세 이런 것들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정권 바뀌면 군인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지금 뭐 몇 번째 대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번 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 재판부가 이제 지기현 재판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달에 서너 차례 재판을 열겠다. 오는 12월 22일까지 28회 공판 기일을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원래 보통 공판 기일을 지정을 합니까, 유선희 기자? 보통은 한 3, 4기일 막 이렇게 지정을 그러니까, 한 경우도 있는데 그리고 2심 이럴 때는 사실 이재용 2심 때는 다 끝까지 이제 지정을 하지만 이렇게 이제 1심 때부터 장기간의 그 재판 일정을 정하는 거는 좀 이례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법원 출입해봤거든요. 네. 그때 예전에 이제 김영두 헌법재판관이 서울중앙지법에 지기현 같은 자리 있을 때 그때 한명숙 총리 사건을 이제 심리를 했는데 당시에 일주일에 2-3번씩 재판을 했어요. 그러면 집중 심리를 했습니다. 왜냐?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한 달에 서너 차례 재판한다는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지규현 판사의 봐주기, 내란숙의 봐주기 그 재판 수준이 도를 넘었다.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요. 오늘 관련해서 또 조금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좀 의혹 수준이긴 한데 그 지난 2월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그 형사합의 25부의 재판부 구성이 그 지규현 판사가 연수원 31기 그리고 박정재 배석이 연수원 30기 그리고 박정길 배석이 연수원 29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대등 재판부가 구성이 됐었는데 2월 정기 인사에서 이 두 사람이 빠집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 사건이 굉장히 엄중하므로 당신은 계속해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새로 들어간 두 인물이 있으니 이제 배석 판사들이죠. 김의담 판사가 46기 그리고 유영상 판사는 변시 6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연차가 15년 차 이상 차이 나는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하게 되면 이 재판을 하다 보면 그냥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 재판 비슷하게 지규현 단독 비슷하게 되는 결과가 그런 게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인사를 누가 했을까? 그리고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2월 인사 있고 나서 3월 7일 날 구속 취소 결정이 나고 3월 8일 날 즉시 항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3월 8일에 석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지규현 판사가 내란숙의 윤석열을 풀어줄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총극을 빚었지만 이와 별건으로 수사권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란숙의 윤석열도 동일한 주장을 하잖아요. 비상계엄과 내란을 엄격하게 구분하면서 그것은 통치행위의 일부였다. 나는 죄가 없어.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재판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모종의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취재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당시 뭐 그냥 일상적인 법원 정기 인사였다. 뭐 이렇게 정기 인사는 맞죠. 그런데 왜 이런 구성이 됐을까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나 취재가 필요하고 관련해서 또 막 법원 주변을 샅샅이 뒤졌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규현은 원래 소영웅주의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튀는 네. 걸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다가 지금은 후회 막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법원 차원에서는 이미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뭐 봐주고 자시고 아니, 할 게 그렇죠. 없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뭐 의미가 없다. 이런 반론 아닌 반론을 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검찰에 포커스를 맞추고 검찰에 막 촉각을 곤두세우고 했는데 수사 안 하고 있는 게 그냥 확인이 된 거고 이번에는 이제 법원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는 맞아요. 요소들이 네.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그 결국- 구속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박근혜나 이명박이 더 또 신속하게 했던 거는 이제 알 권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맞아요. 6개월 네. 내에 신속하게 사실, 심리한 예, 거죠. 네. 그 박근혜는 추가 기소돼서 더 연장이 그렇네. 됐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는데 이게 풀어주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한 달에 몇 번 이걸로 이제 가니까 더 그러니까. 비교가 확실히 이제 뭐 되는 집에 가도 할 일 없잖아. 재판 빨리 봐도 많이 그냥.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왜 졸았겠어요? 왜? 왜? 다 그 부분을 알잖아요. 왜 졸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완전히 잠에 빠진 듯 책상을 머리에 찔 정도로 왜 졸았겠냐고요. 아침에 제가 초기에 2022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대통령실 주변 취재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오전 보고 못 한다는 거예요. 아침 보고 불가하다.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박살이 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아침에 안 들어가고 오후 2시 보고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출퇴근 시간도 가짜로 했던 게 다 확인이 됐잖아요. 재판마저도 전날 뭘 한 거야.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예. 머리를 책상에 3번 찧어서 대국민 사과를 하려고 했던 거니까. 삼전도야.